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두 분 다 운전하시죠? 네. 네. 운전할 때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이제 잘 가고 있어요. 막 근데 신호등이 앞에 있어. 가면 이게 좀 바뀔까 말까 막 이런 느낌이 가끔씩 올 때 있잖아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뀌어요. 이게 이제 초록불에서 갑자기 노란불로 바뀌어. 이러면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딱 혼돈이 오는 그런 순간들이 딱 생기잖아요. 예, 이거를 통상적으로 이제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최근에 좀 계속 이슈가 되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려는 영상 좀 촬영해 보게 됐습니다.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요? 이거 최근에 기사에 좀 뜨더라고. 그래서 일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 일단은 황색 등화의 경우에 어떻게 진행하라 이 규정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면, 황색 등화의 경우 차만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그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일단 황색 등화를 보면 일단 멈추는 게 맞다. 근데 다만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상태에서 황색 등화가 된다면은 그때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면 진입 직전에 황색 등화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멈추기 진짜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서는 이 규정대로 멈춰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일단 지나가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사고가 나가지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 일단 제한 속도를 좀 오버하긴 했어요. 20km 정도 초과해서 진행하던 중에 신호가 이제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안 멈추고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게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게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처벌을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한 속도를 이미 너무 많이 위반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20 정도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봤겠지만 실제 이거는 제한 속도 내로 갔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사안에서는. 그래서 이건 결국 황색 등화 때 멈췄냐 안 멈췄냐, 그게 포인트가 된 거예요.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봐줘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속도를 먼저 이제 조금 오버한 잘못이 있어서. 이게 속도 문제가 아니고 이제 황색 등화 문제. 그러니까 그 진입을 할 때 그래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호가 황색등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신호 위반이 멈췄어야 된다.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는데 지금 박 변호사님 의견이 1심, 2심 의견, 변호사님 의견이 결국은 대법원 의견이에요. 아 진짜? 네, 이게 파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문헌을 엄격하게 이제 해석하겠다, 이런 뉘앙스인 거고, 이제 1, 2심은 이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실제 운전자의 그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겠다,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원심에서 이제 설시한 이유를 보면, 차량 진행 중에 정지선 앞에서 황색 등화로 바뀌었으나 정지선까지 거리가 차량 정지거리보다 훨씬 짧은 경우까지 무조건 차량을 제동해서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오히려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더 날 수 있다. 왜냐면 뒤에 어떤 차량이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 차량이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차가 정지 못하고 그대로 박아가지고 다른 사고가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차량 운전자한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의 운전자에게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감속 운행을 해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교차로 진입하지 않고 정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법 전문도 없다. 그래서 이건 신호 위반이 아니다 해서 무죄. 1, 2심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고 했죠. 대법원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일단은 별표 2 규정을 진짜 문헌 그대로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무시하고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다. 문은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을 한다고 해서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정체 현상을 유발해서 위헌적인 해석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 조문 그대로, 그 별표 규칙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훨씬 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신호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좀 의문이 들어요. 운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문헌적인 엄격한 해석으로 본다면 이게 맞긴 하겠지만 이 문헌 뭐 법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다 멈춰라는 건데 뒤에 진짜 큰 대형 버스 아니면 대형 트럭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때 나를 멈춰라고 나 죽으라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일단은 원심의 판단이 좀 더 좀 와닿아요, 저는. 예, 대부분을 까는 건 아니지만, 예, 멈출 수 있나. 저 계속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별표 시행규칙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만들어진 이후에 개정 안 된 지 지금 엄청 오래됐대요. 몇십 년이래요. 그래서 전혀 지금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정말 이 대법원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해서 진행하려면 그 신호등 있잖아요. 숫자 내려가는 것처럼 모든 교차로 신호에 다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초 남았는데 밟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초록 불고 초 남았으면 이제 그때는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 해석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너무 과도한 의무를 운전자한테 주는 거 아닌가? 손 변호사님 덕분에 신호등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로서 이제 대법원 취지에 따라서 운전을 하시려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항상 그 신호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감속을 하시고 황색 신호가 보인다. 그럼 무조건 제도. 무조건 제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제도. 아니면 넘어갔다가 사고 나면 내가 신호 위반으로 실내 중과실로 처벌돼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대법원이라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1, 2심이 잘못된 거 아니니까 1, 2심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뒤집은 거니까 일단 일반적인 그 지금 댓글이나 인터넷에 있어서 여론은 하고심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하실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교차로에서는 항상 언제든 황색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바뀌면 무조건 서라 이렇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